이번 강의에서는 플라즈마 디스퍼전 펑션을 통하여서 플라즈마에서 가장 기초적인 파동 현상 중의 하나인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와 한 가지 종류의 이온으로만 구성된 간단한 플라즈마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배웠듯이 플라즈마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퍼터베이션에 대한 디스퍼전 관계에는 펑션 D, 즉 1 플러스 susceptibility의 합이 0이다라는 이 방정식에 의해서 기술됩니다. 이때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한 가지 종류의 이온과 그리고 전자뿐이기 때문에 susceptibility 펑션은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수치적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어널리틱한 해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알파라는 변수들이 1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앞서서 배운 어심토틱 그런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1보다 충분히 클 때 우리가 배운 어심토틱 익스프레션은 susceptibility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었죠. 이때 알파 2와 알파 i의 b를 생각하면 이 b의 제곱이 thermal speed의 제곱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죠. 여기 알파가 thermal speed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알파 2 나누기 알파 i의 제곱은 ion thermal speed 나누기 electron thermal speed 요 b의 제곱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자의 온도와 이온의 온도가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thermal speed는 질량과 이렇게 관련이 되겠죠. thermal speed가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2 나누기 알파 i는 질량의 b의 제곱근에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 2가 알파 i보다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알파 2가 thermal speed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가벼울수록 thermal speed가 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이 작은 입자에 대해서 이 알파라는 파라미터가 상대적으로 더 작겠죠. 또한 susceptibility와 알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첫 번째 first order term 이것을 살펴보면 susceptibility와 알파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susceptibility는 아이온의 susceptibility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카이 i, 아이온의 susceptibility는 무시하고 카이 2만 유지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퍼전 방정식에서 일렉트론 susceptibility를 전개를 하면 이 두 번째 주가 같습니다. 이때 알파 2가 1보다 훨씬 크다고 했으므로 그것에 해당하는 어심토틱 표현식을 적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수부를 정리할 때 여기 2 times 알파 E 스퀘어를 원래 괄호 안에 들어있던 것인데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기 보이는 K 스퀘어, 일렉트론 두바이 랭스 스퀘어, 그리고 2 times 알파 E 스퀘어 이것을 정리하면 이 세 번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오메가 P 스퀘어 나누기 오메가 스퀘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메가 P2는 일렉트론 플라즈마 프리퀀시죠. 오메가 P의 제곱이 이렇게 전자의 밀도와 질량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면 유용한 것이 일렉트론 플라즈마 프리퀀시와 일렉트론 드바이 랭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일렉트론 드바이 랭스를 서멀 스피드에 해당하는 T 나누기 ME의 제곱근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서멀 스피드의 2의 제곱근만큼 더 큰 양이죠.
아무튼 오메가 P2와 람다 2 사이의 관계식은 수식을 전개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부에서 이 두 번째 항은 알파 2 대신에 원래 변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허수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2 변수를 원래 변수인 오메가 그리고 웨이브 넘버 K, 일렉트론 매스, 일렉트론 템퍼러처 뭐 이런 양들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 일렉트론 템퍼러처 대신에 일렉트론의 서머 스피드를 사용했네요. 두 물리량은 거의 동등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뭐 어떤 변수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여기 앞에 있는 두 텀이 바로 펑션 D의 실수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허수 파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해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로 씁시다. 이때 실수가 허수보다 훨씬 더 그 크기가 크다고 하면 우리는 펑션 D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각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메가 R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하는 이유는 펑션 D의 실수부와 허수부 사이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크닉은 상당히 일반적이라 잘 공부해두면 나중에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 이와 같이 써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실수와 허수 파트로 정리를 해서 그것이 합한 것이 0이 된다. 즉 실수부와 허수부가 각각 0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사용하면 밑에 보는 바와 같이 펑션 D의 실수와 허수부의 그 미분값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허수부의 값과 그리고 실수부의 미분값이 이런 식으로 관계된다는 이 두 가지 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이 펑션 di와 dr 각각을 미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래처럼 미분한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단순한 미분이니까 여기 눈으로 이렇게 한 텀 한 텀 쫓아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d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수행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 유의할 것은 di에 오메가가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 앞에와 그리고 exponential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수 di가 오메가가 오메가 r일 때 어떤 값을 갖는지 먼저 정리해 놓읍시다.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r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약간 좀 중간 단계를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sin 오메가 r은 오메가 r이라는 요 실수 프리퀀시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양수이면 1, 부호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1. 사실 여기 위에 k에 대해서 부호를 k 나누기 k 절대값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간편하게 부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여기 sign이라는 함수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 람다를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 람다는 오메가 r 나누기 k vt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파라미터를 그냥 x라고 놓고 쓰면은 이 람다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x의 절대값의 세제곱 곱하기 exponential minus x square. 이 함수는 그 특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한 3 정도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예요. 최대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x가 커지면 급격히 작아집니다. 여기 뒤에 제가 파라미터 클 때 표시를 안 했는데 너무 작아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함수를 도입한 이유는 뒤에서 수직 전개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쓰는 것보다 간단히 표현하는 것이 수식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편리하게 해주죠. di의 미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리를 하면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한번 이전 슬라이드를 참조를 해서 정말 이렇게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기 바래요. 이처럼 수식을 복잡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때 자기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차적인 필터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주요 변수의 차원, 즉 디멘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 di의 차원은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식도 차원이 없어야 돼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이 앞에 있는 오메가 p 제곱 나누기 오메가 r의 제곱 분자와 분모 각각 frequency dimension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누면 차원이 사라지는 거죠. 이 sin 함수는 부호에 해당하는 거니까 차원이 없고 여기 람다라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이 변수도 살펴보면 차원이 없습니다. 오메가 r 나누기 웨이브 넘버 k는 속도 디멘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 나누기 속도. 그래서 차원이 없습니다. di를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은 그 차원이 1 나누기 오메가가 돼야겠죠. 오른쪽을 살펴보면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차원이 없고 제일 앞에 있는 이 파트가 1 over 오메가라는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차원이 일치하죠. 이런 식으로 차원이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수식을 전개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정리한 dispersion relation의 실수부 이것을 풀어봅시다. 자, 요 첫 번째 항 dr을 오메가 r에서 evaluation 하면은 요 오른쪽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요 두 번째 항은 앞에 있는 결과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써집니다. 이때 dr이 두 번째 텀인 오메가 i 곱하기 partial di over d 오메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표현식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dr에서 1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 아래에 있는 표현식에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 둘은 크기가 비슷해야겠죠.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식에서는 그 앞에다가 오메가 i 나누기 오메가 r 이것이 곱해져 있어요. 하지만 오메가 i는 오메가 r에 비해서 훨씬 더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 i 곱하기 partial di over d 오메가가 dr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따라서 이 실수부를 풀면 단순히 여기 dr이 0이 되는 조건과 같게 돼요. 즉 이것이 0이 되는 조건. 그 조건을 오메가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밑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오메가 p2와 드바일 랭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처럼 정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가 되죠. 이렇게 frequency의 real part와 wave number 사이의 관계식이 구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dispersion relation인 거죠. 이러한 dispersion relation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파동을 electron plasma wave라고 합니다.
혹은 랑미어라는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랑미어 웨이브라고도 해요. 실제 대부분의 플라즈마에서는 K 곱하기 드바일 랭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드바이 랭스 나누기 웨이브 랭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 랭스가 드바이 랭스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 프리퀀시가 일렉트론 플라즈마 프리퀀시랑 거의 같아요. 이것이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